얘들아. 괜찮아? 야야야야. 빨리 아, 저렇게 키가 다르지? 오케이. 네 여덟 개만 올리면 자, 내용 되게 짧아요.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이쪽 파트는 그림이랑 같이 연결해야 돼. 뭐하고? 그림하고 익혀야 돼. 눈깔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네. 응?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개체는 한 마리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물은 이 조직이 발달이 돼 있어서 식물은 무슨 개? 조직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관, 체관, 이 조직이야. 그런데 동물은 기관이 발달이 돼 있어. 동물은 무슨 개? 기관계가 있다. 기관이 모여서 이제 개체, 이거 한 마리를 얘기를 합니다. 식물에 있어서 이 기관은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뿌리, 잎, 줄기.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 코, 귀, 입 이런 게 기관입니다. 응? 네. 별 얘기 없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림 공부를 해야 돼.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있는데 식물에만 있는 게 있어. 기억나니? 무슨 판? 세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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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막은 둘 다 있어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 왜냐면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세포벽이 있고 또 뭐라지? 얘는 광합성을 해요. 어디서 해? 밑에 구멍 있잖아요. 엽록체에서 합니다. 엽록체.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를 내세요. 그러면 세포벽, 엽록체. 색깔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그죠? 그리고 식물 세포에는 주로 액포가 발달이 돼 있어. 액포는 그 동식물들의 찌꺼기, 노폐물, 그 독특한 향, 그거를 우리 액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가 덜 익었어. 떫어 맛이. 그지? 액포가 잘 발달이 돼 있지 않아서 늙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발달이 돼 있어요. 동물 세포는 일부가 있으니까 식물만 있는 건 두 가지. 세포벽 그리고 엽록체. 자, 그런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게 나와요. 자, 우리 야, 이놈의 새끼야. 가운데 둥그런 거. 이게 뭐죠? 핵. 그리고 핵 밑에 점점점점 있는 게 리보솜. 아니야, 점점점점. 이게 리보솜이야. 응? 리보솜. 점점점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게 뭐라고? 리보솜 하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단백질 합성 이게 떠올라야 돼. 따라하자. 리보솜. 그럼 뭐라고?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하는 곳은 어디예요? 리보솜. 리보솜은 뭐라고? 오케이. 그냥 뚜루룩 나와야 돼. 리보솜에서 소포체로 가요.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다시 리보솜에서 어디로 간다? 소포체. 소포체에서 골지체. 영어로 소포. 이게 뭐지? 파셀인가요? 파셀. 이게 소포. 소포는 뭐냐면 이렇게 포장을 해. 그래서 보내주는 게 소포 알죠? 그 파셀일 거야 아마.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에서 얘를 이렇게 막으로 싸서 어디로 간다? 소포체로 가서 골지체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트로 알아야 돼.
찬이야, 리보솜이 뭐 하는 데야? 단백질. 단백질 합성. 오케이, 땡큐. 그대로 와야 돼. 자, 우리 그림에서 가장 둥그런 핵 이 안에 뭐 DNA가 있고요. 네, 리보솜 읽어볼게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밑줄 치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포체로 갑니다. 소포체가 위에 그림 보면 미로처럼 쭉쭉쭉 생긴 거 있지? 미로처럼 생긴 이 길이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다.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네, 우리가 소포 보낼 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영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야. 보내주는 곳이야. 골지체,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 지질 등을, 지질은 지방입니다.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한다. 그림으로 골지체 떨어져 나왔지? 미로 같은 게 떨어져 나온 게 이게 바로 골지체예요. 오케이. 동물, 식물 다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일어나요?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또 5개념. 호흡. 채훈아,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이러면 100% 틀린 말입니다.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것. 이렇게 얘기해야 돼. 따라하자. 에너지를 얻는 거. 에너지를 얻는 거. 호흡이 뭐라고?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 호흡이 가빠져요? 힘들 때. 100m 달리기 막 할 때 왜? 에너지를 내야 되거든. 더 빨리 가려면. 그때 호흡이 가빠집니다. 맞아요? 네. 또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신혼여행 갔으면 왜 호흡이 가빠지지? 에너지를 해야 돼. 알죠? 아는 사람 아직 나이가 어리면 잘 모르는데 애써 모르는 표정을 짓는 새끼들도 있고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하와이도 있고 자, 다시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하려면 호흡 활동을 해야 돼.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와. 그래서 산소가 누가 만나? 포도당하고 만나는 거야.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을 산소가 태워버리는 거야. 그 호흡은 연소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연소는 연료가 타는 거지. 호흡은 뭐가 타는 거야? 포도당이 타는 거야. 포도당. 그러니까 내가 막 좀 살이 많아. 살 좀 빼야지. 이걸 태워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여기 내 몸에 쌓여 있는 이 포도당이 이제 타면서 포도당이 타고 나면 이제 지방이 이렇게 대신 타게 되거든. 운동해야지. 호흡이 하나도 안 가빠. 이거 운동이 아니야. 운동은 호흡이 가빠야 돼. 내가 에너지를 막 쓰면서 내 몸에 있던 그 영양분들을 일부러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응? 옛날은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지금은 영양분이 과잉 남아돌거든. 남아도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아주 얼굴이 둥둥하고 달덩이야. 몸이 둥글둥글해. 그럼 와 복스럽네. 며느리 삼고 싶네. 이랬거든. 왜? 그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란 얘기지. 이렇게 마르면 되게 못 사나 보다. 힘든가 보다. 승질도 더럽겠구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지. 그지? 이렇게 날씬하면 어머머 에스라인 어머머 이상향 막 세상이 바뀌게 된 거야. 지금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근데 이 지방이 우리의 이 피하 지방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동물이니까 밥을 못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때 얘가 쭈루루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먹은 만큼 운동으로서 내보내는 게 가장 적절한 밸런스가 맞는 거지요. 자, 호흡이면 뭐라고? 에너지를 얻는 거. 근데 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 얘들아, 요게 지금 정자예요, 정자. 응?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갑니다. 눈깔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난자에서는 화학물질을 막 내보내. 그럼 얘가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정자를 향해서 가는데 얘가 꼬리로 막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에 중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요 대가리 여기를 첨체라고 하는데 얘가 이 난자의 막을 녹이면서 얘가 쑥 들어가.
그러면 이제 꼬리를 딱 끊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핵이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걸 수정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이제 아기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여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얻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업이 일어나는 장소다. 산소를 이용해 누구를 분해한다? 포도당을 분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림으로 봐봐. 미토콘드리아 찾았니? 네. 주황색으로 돼 있지? 야, 이 그림하고 엽록체 찾았어? 엽록체는 식물만 있어. 초록색이지? 생긴 게 어때? 비슷해. 이거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시험지는 칼라가 아니야. 흑백이야. 그럼 미토콘드리아 그림과 이 엽록체 그림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어떻게요? 두께 차이가. 근데 엽록체는 보통 엽전 그림이 이렇게 동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아주 중요해.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안팎 물질 출입 조절. 밑줄 치자. 세포 안팎 물질 출입. 야, 이 세포막, 우리의 세포 이 얇은 막인데 물질이 왔다 갔다 한대. 나쁜 놈 어떻게 돼? 나가요. 좋은 놈은 들어오고. 이게 나쁜 놈이 잘 나가고 잘 들어오고 이래야 피부가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쁜 거야. 응? 그런데 이제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면 이 쌓여 있어가지고 잘 안 나가겠지. 그 너희들 그 피부 뭐 팩 이런 거 하면 여기 매끌매끌하죠? 여기 안팎 조절을 해주는 거지. 이 팩이. 좋은 건 들어오고 수분 같은 거 수분 적절하게 들어오게 하는 거. 해봤지? 팩? 좀 뽀해졌나? 안 그래요? 세포막이 막 쌓였나 보다. 노폐물이 막. 그러니까 너는 야, 효과가 있지 않아? 난 뽀해지던데? 안 그러니? 안 해봤어요? 나는 안 해봤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너도 안 해봤어? 네. 저 동생만 하고 그래요. 동생만 해? 안 해봤어? 애기 때 했어요? 재성이 안 해봤어? 팩? 그치? 또 뽀해지지? 뽀해져요. 강제로 내 그런 거 같은데? 뽀해져요. 어쨌든. 자, 세포막, 세포 안팎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앞으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뭐가 움직이나, 어느 놈이 나가고 어느 놈이 들어오나,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액포. 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한다.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네, 그래서 과일이 익는다는 얘기는 액포가 발달이 돼서 그걸 먹는 겁니다.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세포벽, 식물 세포에서 세포막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다.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해요. 세포막도 역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 오른쪽에 봤더니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의 그림이 있지요? 엽록체는 이렇게 동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 응? 자, 세포막의 주성분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막을 볼게요. 세포를 둘러싼 막이야. 그런데 세포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 새끼는 하나는 뒤집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떡판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있어. 요게 세포막의 형태야.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명칭을 이제 알아야지. 요런 놈을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인지질. 요 떡판 같은 게 이게 막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포막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인지질과 막 단백질로 돼 있어요. 되겠어요? 요걸 우리는 머리라고 해요. 머리.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요? 꼬리. 그렇지. 그런데 이 머리는 친수성, 친해. 누구하고 친해? 물하고 친해요. 친수성. 꼬리는 기름하고 친해. 꼬리. 이건 소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이게 움직이면 막 단백질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우리의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응?
다시 세포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과 막단백질. 근데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을 자세히 보면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데 물에 친하다, 기름에 친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막 단백질 해도 되고 그냥 단백질 해도 돼요.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다. 3.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의 네모 박스. 왁구로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여기가 바깥이야. 여기가 아니야. 세포 안쪽이야. 여기가 바깥이고. 얘가 어떤 놈은 요 인지질 이중층 요 사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 어떤 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와. 이걸 우리는 무슨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 어떤 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어떤 놈은 막단백질을 통해요. 그러면 딱 봐도 틈은 인지질 이중층이 더 좁겠네. 요 틈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막 단백질은 하나 아니에요? 여기 넓잖아. 아. 여긴 좁고. 저기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막혀 있어.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한다고. 얘도 그래서 우리 인지질을 통과하는 놈,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놈, 이걸 외워야 돼. 시험 문제는 이거야. 자, 인지질을 통하는 놈은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그럼 고체일까, 기체일까? 기체. 그럼 막 단백질 통하는 놈은 큰 놈. 덩어리가 큰 덩어리들.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기억나? 한쪽은 탄소. 한쪽은 뭐로 돼 있어? NH2. 한쪽은 COOH. 한쪽은 H. 한쪽은 R. 알킬기, 작용기. 그죠? COOH를 무슨 기? 아미노기. 아니, 카복시기. 여기가 아미노기. 이런 것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단백질이 된다 그랬지. 포도당. 이것도 덩어리가 커요. 포도당은 CHO. 6, 12, 6. 그죠? 덩어리가 큰 놈은 어딜 통한다? 막단백질을 통한다. 또 전기를 띤 놈. 전하를 띈 놈.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 이런 것들. 칼륨 이온. 이온들은 네, 단백질을 통해요. 전기를 띈 놈은. 그러면 인지질 통하는 놈은 기체. 뭐 N2, 뭐 O2 이런 것들. 얘들은 크기가 작아. 기체 같은 놈은 인지질을 통해요. 오른쪽에 이걸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확산과 삼투가 있는데 책 봐요. 확산을 먼저 보자.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확산은 쫙 퍼지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지요. 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놈. 네.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또 지용성. 지용성은 어디에 녹는다?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이라고 해요. 지질입자, 지방. 예를 들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O2와 CO2 교환. 자, 폐포가 나왔네. 우리의 폐는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 그걸 폐포라고 하거든. 폐포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결국 우리의 조직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의 피가 쭉 혈액이 흘러가면서 폐포에서 산소를 적혈구가 쭉 가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왜? 이쪽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이 폐포입니다. 그럼 우리 조직세포에서는 찌꺼기들이 많아.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여기가 농도가 짙어. 농도가 짙은 데서 모세혈관이 쭉 가서 폐포로 가서 우리의 코로 다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기체가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 이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질 않아요. 저절로 스스로 확산이 됩니다. 다시. 인지질을 통하는 놈은 작은 놈, 기체들이야. 또 지용성, 기름에 녹는 놈들. 그래서 확산이 될 때는 에너지 소비가
없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압 차이에서 저절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옆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전하를 띤 물질, 이온들, 또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놈, 그리고 수용성 물질.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요런 게 확산이야. 자, 확산 정의 알겠죠?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삼투라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어디를 지울까? 이 그림을 지울까? 확산이라는 놈이 있고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근데 삼투라는 건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이 질문이 시험날 전에도 막 자꾸 나오는 게 이건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근데 여기는 뭐가 가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삼투는 뭐가 이동한다? 물. 그럼 확산은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야. 아, 용질이 뭐예요, 선생님? 자, 초등학교 때 소금을 물에 넣었어. 그럼 뭐가 되지? 오케이, 소금물이 됩니다. 이렇게 녹는 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용질이라고 하는 거야. 녹이는 놈은 용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소금물은 뭐라 불러?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녹는 과정을 우리는 용해, 풀해자를 써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은 용질이 움직이는 거야.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근데 삼투는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항상 어디로? 고농도로. 자, 그럼 내가 사우나탕을 갔어. 사우나탕 물, 맹물이겠지요? 내가 푹 들어갔어. 내 몸에도 액체가 있어. 내 몸은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진물 같은 거 나오지요? 농도가 사우나탕에 있는 물하고 내 몸의 농도하고 누가 더 농도가 진해? 내가 더 진해요. 그죠? 약간 10% 정도 소금기 있어. 렌즈 낀 사람은 알 거야. 렌즈 이렇게 보관할 때 어디에다 보관하니? 응? 어디에다가? 식염수에다 보관하잖아. 약간 짭짤함해요. 맹물에다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의 눈가에도 물이 촉촉히 있는데 요거랑 농도가 같은 곳에다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껴야 되거든. 내 몸이 농도가 조금 높아. 그러면 내가 물에 뽕당 들어갔지. 그러면 사우나탕에 있는 물이 내 몸속으로 물이 쭉 들어와. 이게 뭐라고? 삼투라고. 그럼 내 몸이 불어요. 때를 밀기 좋습니다. 손끝을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오돌토돌 좀 뚱뚱해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잖아? 삼투 현상이 돼서 물이 막 들어서 얼굴이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다 바다에다 떨어뜨리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DNA 채취해가지고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지요. 요즘 과학기술 발달이 돼가지고 요게 삼투야. 마트에 가면 상추가 이래가지고 말라 비틀어졌어. 거기서 수증기를 쭉쭉 보내요. 그러면 상추는 농도가 진해. 얘는 맹물이야.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쭉 들어오니까 상추가 파릇파릇파릇 싱싱해 보인단 말이야. 그지? 고추. 찍어 먹고 싶어. 얼마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좀 돈 쓰는 마트에서는 수증기가 계속 나오지요. 왜? 싱싱하게 했더라고. 싱싱하게. 여기다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집에 화분 있어요? 네, 이제. 요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뭐 고민을 해. 자, 화분이 이렇게 있어서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영양제가 있어. 네. 집에 있어요? 없어? 영양제 이거 식물한테 주는 거거든. 여기를 이렇게 식물 가까이서 이렇게 주잖아? 말라 죽어요. 와서 좀 멀리 주시면 돼. 가장 멀리 줘야 돼. 왜? 얘가 농도가 진하거든. 농도가 진하고 이 새끼는 얘보다 영양분이 훨씬 엑기스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투는 뭐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식물이 저농도고 고농도로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말라 죽어요. 그럼 영양제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돼? 가장 멀리서 이렇게 줘야 돼. 그럼 여기서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 영양제가 쫙 퍼져. 그러면 얘가 농도가 이 흙보다는 더 짙어지는 거야. 그럼 쫙 물과 무기양분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활짝 이렇게 잘 커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 왜? 무슨 현상 때문에? 삼투 현상 때문에. 집에 가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려면 엄마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왜? 아, 삼투 현상이 있잖아. 가장 멀리에서 이제 해줘야 식물들이 잘 자라. 어머, 너 어떻게 알았니? 나 과학 공부하잖아. 딱, 한마디. 이게 삼투 현상의 예야. 건포도, 마요네즈, 저거 뭐지? 샐러드? 샐러드를 이렇게 보면 샐러드에는 사과도 들어가고 마요네즈도 들어가고, 그지? 과일 같은 것도 있죠? 건포도도 들어가거든. 건포도 딱 보면 쭈글쭈글쭈글 크기도 작아. 그지? 맛을 보면 어우 혀. 농도가 굉장히 짙거든. 근데 샐러드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하고 이렇게 과일하고 이렇게 비비면 건포도가 탱탱해져요. 아, 이 새끼들 못 먹어봤나 보네 이거. 응? 샐러드를 못 먹어. 고기만 먹는 놈들인가 이놈들? 샐러드 이렇게 놓으면 건포도가 쭈글쭈글했던 게 이렇게 띵띵해서 커져. 왜? 사과, 과일 이렇게 있었던 토마토 이런 데서 물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요게 뭐라고? 삼투. 응?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입니다, 물. 응? 야, 그림으로 보자, 그림으로. 아니야, 이제. 페이지 넘겨봐. 141페이지. 141페이지. 이렇게도 실험해요. 과정 1. 비커 똑같은 세 개를 놨어. 그런데 하나는 증류수. 증류수는 그냥 맹물이야. 하나는 10% 설탕. 하나는 20% 설탕. 뭐가 달라? 농도가 달라. 그죠? 그래 놓고 2. 계란 3개를 깼어요. 똑같은 계란입니다. 노른자 똑같이 뽕당 집어넣었어. 10분이 지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증류수에 떨어뜨린 놈은 계란에도 물기가 있지요. 노른자 농도가 증류수하고 노른자하고 누가 더 농도가 진해? 노른자가 진하지. 그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쭉 들어와. 그럼 계란 노른자가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서? 가라앉았네요. 10%는 중간이네. 비슷하단 말이야. 20% 설탕 용액이면 노른자에서 물기가 빠져나가요.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럼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뜬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네. 오케이. 요게 우리 삼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왼쪽 탐구 A 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붉은 양파 표피에 가로 세로 각각 5mm 크기로 잘랐어. 그래 놓고 하나는 증류수. 야, 증류수에다 거기다 아예 쓰자. 증류수에다 뭐라고 쓰면 저장액. 저가 무슨 저자야? 낮다라는 얘기야. 농도가 낮은 놈을 우리는 저장액이라 그래. 하나는 20%네. 20%는 고장액이라 그래요. 고장액은 농도가 어떻다? 진하다 얘기야. 그럼 10%는 똑같아. 이걸 우리는 등장액이라 그래. 등장액. 그래서 양파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저장액에 넣으면 물이 저장액에 넣어서 그럼 물이 쫙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양파 세포가 커집니다. 근데 고장액에 넣으면 양파에 있던 물기가 빠져나가요. 그럼 쭈글쭈글해지겠지. 크기도 작아지고. 그거 실험한 거야. 결과를 보세요. 증류수에 넣은 건 팽팽해졌다. 10% 설탕 용액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왜? 등장액. 농도가 양파의 농도하고 10% 설탕 용액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 근데 20% 용액에 넣었더니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돼서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져요. 이걸 우리 원형질 분리라고 또
없다로 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목마를 때 음료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수 농도가 더 높아가지고. 그건 아닌데? 얘도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잖아. 아니야. 목마르면 음료수 먹어야지. 콜라 먹어야지. 그런데 우리의 이온 음료가 더 흡수를 잘해. 그러니까, 그 물을 더 흡수를 잘하는. 응? 목마를 때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런 거. 그렇지. 단 성분보다는.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쭈글쭈글해지는 건데 그것도 농도가 저희가 가지니까 물이 저희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빠져나가요. 그러면 손이 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야 되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좀 덜 짠 거지, 그거는. 농도가. 들쭉을쭉을. 바닷물의 농도가 굉장히 짜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물기가. 그러니까 농도 차이야,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로 우리 몸은 항상 수분의 농도가 일정해야 되거든. 근데 바닷물을 먹었어. 그럼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우리는 얘를 희석시키려고 물을 찾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짜장면, 짬뽕, 떡볶이를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물을 먹게 돼. 왜?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물을 자꾸 찾게 된다고. 이건 항상성과 관련 있는 거야. 우리 몸속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짠 음식을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이제 습관성 때문에 혈압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짜고 매운 걸 좋아하잖아. 특히 옛날에는 반찬이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했으니까 반찬이 없으니까 된장찌개 짠 거. 그래야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지. 국 이런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고기 조금 넣고 물 이빠이 넣고 소금 많이 넣어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점점 음식도 덜 짜게 되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덜 짜. 옛날엔 김치도 짜고 막 다 짰어요. 근데 일본 음식도 좀 짠 것 같던데? 바다에 있어서 빨리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소금을 이제 칠해서 우리나라가 염분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요 내용 문제를 먼저 볼게요. 확인 문제. 1. 탐구 A, OX 하세요. 141페이지 중간 밑입니다. 이 실험, 물이 이동하는 원리는 3투. 5. 이 실험에서 설탕은 세포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설탕은 이동 못해. 왜? 덩어리가 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 맞죠? 지랄.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숨은 글자 찾기. 그렇지.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 되겠어? 이거 다시 설명. 이거 옛날에 실험을 이런 거 한 애들은 자 이거 뭐라고 할까? 당근이라고 할까? 소연아, 당근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당근을 내가 이렇게 팠어. 당근을 팠어. 여기 소금물을 넣었어. 당근을 당근을 이렇게 팠다고 시kia.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응? 요렇게 안을 이렇게 팠어. 이렇게 실험하려고 이 소금물을 넣었어. 이 안에. 요 바깥에 비커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색깔로 넣어야 되나? 물을 넣었어. 그럼 여기는 농도가 진해. 농도가 낮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는 반투과성 막이다라고 얘기해. 따라해.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 투과는 통과하는 건데 반만 통과를 하는 거야. 물은 이쪽으로 쭉 들어와요.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돼? 높아지고 얘들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이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아니라 셀로판 비닐 종이에다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바꿔서 해볼게. 바깥에다 내가 소금물을 넣었어. 이 셀로판 비닐이야, 비닐. 여기다가는 그냥 맹물을 놨어. 그러면 요게 반투과성 막이 된다고.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물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해서 얘는 낮아져. 바깥에는 높아지는 거야. 요 반투과성 막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세포막이란 얘기입니다.
반투과성 경계로. 그럼 선생님 유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유리는 투과를 못해.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 셀로판 종이는 당연히, 종이도 역시 물이 약간 스며들고 이렇죠. 우리의 세포막이 반투과성막일 때. 근데 여기는 생명과학이니까 셀로판 종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세포막만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1번에 3번 물은 세포막 경계로 아니야. 이거 뭐야? 4번 하다가 이랬나요? 4번 해야 돼요. 2번에서 다시. 3번. 야, 3번.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건 맞네요. 그죠? 물이 이동하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 물은 이동하는 거고,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질의 농도가 낮은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갑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말. 4번. 10% 설탕 용액. 이거 별표시. 10% 설탕 용액에 담가둔 양파 표피세포 부피 변화가 없어요.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현아, OX. 응? X. 현성이. OX. X. 소윤이. 저 5할래요. 5? 10%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일정해. 이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응? 했다.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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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다? 물의 높이가 변화 없는 건 이동을 안 했다가 아니야. 했다야. 나간 만큼 뭐 했다는 얘기야?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됩니다. 10% 설탕 용액에 담가둔 양파 표피세포 부피 변화가 없는 것은 물의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간 만큼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요거는 문제집에 많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기억해줘야 돼. 2번. 그림은 양파 표피 설탕 용액에 넣고 10분이 지난 후 현미경으로 봤어요. 옳은 거 골라라. 다 물어봐야겠다. 정답은 세포벽 크기가 좀 줄어든 그림이군요. 그죠? 찬이 정답 3번 나왔습니다. 채훈이 정답 1번 나왔어. 서윤이. 도윤이. 가장 많은 게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막 그냥 4번 1번도 나왔고 4번도 나왔고 3번도 나왔어. 찬엽이 자 1번이라고 한 학생 반성해야 됩니다. 대가리 박아야 돼. 이 새끼들. 자, 기억. 세포벽을 사이에 두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어디를 경계로 해야?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 거예요. 세포막. 그럼 답이 없는데요. 그래, 그게 정답. 그래서 기억이 일단 틀렸어. 기억 들어간 건 다 버려야 돼. 니은 실험 결과 양파 세포에서 세포막 세포벽 분리. 네, 왼쪽에 있는 20% 설탕 용액 이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 5번이지요.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작아졌다. 그림을 봐. 작아졌구나. 오케이, 페이지 앞으로. 우리 페이지 139, 3투 이쪽을 보겠습니다. 3투. 세포막을 경계로, 야, 세포막 동그라미 쳐. 세포벽이 아니야. 글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저농도에서 높은 쪽으로 물, 동그라미. 반드시 물만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는 거는 확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물에다가 적혈구를 놨어요.
적혈구의 모양은 어때요? 가운데가 온폭패인 원반형 요런 거야. 요걸 하나 딱 떨어뜨렸더니 어잉? 달덩이가 됐네. 그지? 왜? 저농도에 두니까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면 이게 적혈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가운데 세포안과 농도가 같아. 등장액에 넣으면 들어온 놈, 나간 놈 양이 어떻다고? 같아. 그래서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고농도, 고장액에 딱 넣으면 오히려 적혈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진해지겠지. 그래서 바깥이랑 점점 근접하려고 하는 거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얘를 맹물에다 넣었어. 내 적혈구를. 그럼 맹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얘는 커지면서 농도가 조금 낮아지죠? 바깥이랑 같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평형을 이루는 거야. 확산도 그런 개념이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쫙 퍼지면서 농도가 희석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채훈이 여자친구 향수 냄새가 많이 나. 응? 이상하다. 왜 여친 냄새가 내 얼굴에 많이 나지? 왜 여기 있으면 향수가 이렇게 쫙 퍼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지. 이 전체는 조금씩 높아지겠지.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냄새를 채훈이가 맡았어. 이런 쌍년하고 막 이제 열받고 막 끝나고 나서 내 목을 좀 너 뭐야 왜 향수 냄새가 너한테 나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를 든 거야. 여친 없지? 응? 조금 반응이 늦는데 있니? 없어요, 진짜 없어요? 눈이 높아? 그래요? 눈이 높아요? 알았어.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산과 삼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식물세포도 봐봐. 저장액에 넣었더니 세포가 빵빵하게 됐어요. 등장액에 넣었더니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고장액에 넣었더니 오히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 이걸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속속 1번.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작은 셀, 세포,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기관, 그 다음이 개체. 2번 단백질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단백질 합성, 리보솜. 2번 이산화탄소물 원료로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엽록체. 유전 물질이 있으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핵. DNA가 핵 안에 들어있지요. 3번 세포막 구조 물질 이동에 대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쓰세요. 인지들 이중층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다. 세포막. 야, 세포벽은 안 중요해. 이쪽 파트에서 세포막이 중요해. 왜요? 세포막은 왜 중요해? 2번. 뭐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도가 다른 선택적 투과성.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인지질을 통과해요. 어떤 놈은 막단백질을 통과해요. 3번. O2 기체네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 이걸 우리 뭐라 불러? 확산. 적혈구를 진한 설탕물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 적혈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그래서 우리 선택적 투과성에서 확산과 삼투를 구별해야 되고, 확산에서는 인지질을 통과하는 놈,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놈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142페이지 맨 밑에 Q3라고 보이나요? 네, 이거 봐 지금. 지금 그림을 보면 농도가 낮은 놈, 농도가 높은 놈 그래놓고 가운데 세포막으로 살짝 막았어. 그럼 이 세포막에서 물이 이동을 해요. 그죠?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럼 왼쪽은 농도가 낮아요. 그럼 물의 높이가 더욱더 낮아지고, 오른쪽은 점점점 높아지겠지요. 문제 Q3.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에 의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 물이 이동. 자, Q2 위로 올라갈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뭐냐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도 빨라져. 비례 관계가 돼. 그 위에다 쓰자. 인지질 이중층 여기에 단순 확산. 단순 확산.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속도도 커요. 이렇게 돼. 이런 걸 단순 확산이야. 이거 어딜 통과하는 거야? 인지질을 통과하는 놈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제 일정해져. 이런 걸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촉진 확산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는 막 단백질을 통하는 놈은 촉진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것도 기억하자. Q2 혈액 속에 포도당이. 포도당은 덩어리가 큰 놈입니다. 조직세포로 확산할 때 그럼 포도당은 어디로 가야 돼? 막단백질을 통해야지. 그럼 얘는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세포 안팎 농도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X지요. 의강이 손톱은 안 봐도 돼, 시기야. 계속 증가하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된다고. 막단백질을 통하는 놈은. 그래서 X. Q1.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 리보솜이 뭐야? 점점점. 그림 봐봐. 리보솜에서 어디로 가요? 소포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가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내신 탄탄은 여기서 같이 할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 효소해서 2개 단원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학도 조금밖에 안 했어요? 명절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고 푹 쉬다가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케이. 네. 그래.